여름마다 콩국에 동동 띄워 먹는 그 투명하고 미끄러운 무격. 그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름만 되면 후루룩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 뭘로 만드는 건지 한 번도 안 물어봤더라고요. 콩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토리묵처럼 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 투명한 무게의 원래 모습을 보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바닷속 시커먼 잡초거든요. 갯바위에 붙은 소털뭉치처럼 생긴 시뻘건 해조. 이걸 삶고 얼리고 말리면 그 맑고 투명한 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갯바위 잡초가 조선 임금 수라상에 올랐고요. 일제강점기엔 일본이 없어서 못 사가던 수출 효자였습니다. 지금은 한 그릇에 0칼로리, 여름 다이어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고요. 오늘 이 잡초가 걸어온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올여름 콩국 한 그릇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해조 이름부터가 좀 웃겨요. 우뭇가사리. 그 앞글자 우무의 한자가 소우의 털목, 소털이에요. 갯바위에 시커멓게 얹힌 게 딱 소털뭉치 같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기록도 오래됐어요. 조선 최고의 미식가로 통하던 허균이요, 1611년에 쓴 도문대작이라는 음식책에 이걸 적어놨습니다. 바닷가 해초 중에 우무라는 게 있는데 열을 가하면 녹아서 묵이 된다고요. 400년 전에 이미 이걸 끓여서 묵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여름엔 이걸로 냉국을 말아서 임금님도 드셨습니다. 특히 정조 임금이 이 우무냉국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얼음 동동 띄운 우무냉국이 궁궐의 여름별미였던 겁니다. 임금이 즐긴 여름 음식이었다니 이미 귀한 몸이었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귀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세조 임금 때 기록을 보면요, 이 우무를 햇볕에 잘 말려서 저장해두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흉년에 곡식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이걸로 배를 채우게 하려던 거예요. 궁궐의 여름별미이면서 동시에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구황식량이기도 했던 거죠. 귀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우무가요, 겨울을 남나면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또 한 번 태어납니다. 이게 오늘 제일 재밌는 이야기예요. 360년쯤 전 일본의 한 여관에서요, 먹다 남은 우무를 추운 마당에 그냥 내놨대요. 그랬더니 밤엔 꽁꽁 얼고 낮엔 스르르 녹고, 이걸 며칠을 반복하니까 물기가 쫙 빠지면서 새하얗고 바짝 마른 게 남은 거예요. 지나가던 스님이 이걸 맛보고 이름을 붙였어요. 추운 겨울 하늘의 찬 기운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찰한 하늘천, 한천입니다. 우연히 마당에 내놓은 묵 한 덩이가 몇백 년을 가는 식품이 된 거예요. 냉동 건조라는 기술을 자연이 사람보다 먼저 해낸 셈이죠. 자, 임금이 즐기고 한천으로 다시 태어난 이 재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무랑 한천이랑 우뭇가사리가 다 다른 건지를 알잖아요. 수아 씨가 이 헷갈리는 정체를 아예 정리해왔어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리세요. 근데 알고 보면 셋이 다 같은 거예요. 하나의 재료가 변신하는 세 단계일 뿐이거든요. 자, 바닷속 갯바위에 붙어 자라는 그 시뻘건 해조. 이 원래 모습이 우뭇가사리예요. 이걸 가마솥에 푹 삶으면 끈적한 물이 우러나요. 이걸 틀에 부어 식혀서 굳히면 투명한 묵, 이게 우무예요. 우묵, 우미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 우무를 아까 그 겨울 마당에서 얼렸다 녹였다 말리면 바짝 마른 한천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바다에선 우뭇가사리, 굳히면 우무, 말리면 한천. 이름이 세 개지 재료는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놀란 거요, 이 우무가 사실상 0칼로리예요. 왜냐면 거의 다 물이랑 식이섬이거든요. 우리 몸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칼로리로 안 쌓이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살은 안 찌는 그 신기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물이랑 식이섬유가 거의 전부라니? 그러면 이렇게 미끄럽고 투명한 걸 대체 어디서 어떻게 캐오는 걸까요? 이 여정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요, 사람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재료예요. 시작은 제주 바다입니다. 우뭇가사리는 수심 5m 바위에 붙어 자라는데요. 이걸 누가 따느냐? 제주 해녀들이에요. 봄이 오면 4월부터 6월까지 해녀들이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 해조를 한 움큼씩 뜯어 올립니다. 얕은 바위에 붙은 건 도루미, 깊은 데서 자맥질로 따는 건 서붐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이게 제주 살림의 한 축이었어요. 그렇게 딴 우뭇가사리는 이제 무트로 옮겨져요. 어디로 가느냐? 경남 밀양입니다. 여기 얼음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사방이 산으로 꽉 막힌 분지라 낮이랑 밤의 기온차가 무려 15도씩 벌어져요.
이 큰 일교차가 아까 그 얼렸다 녹였다를 자연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 옛날부터 최고의 한천산지였습니다. 나리 씨 말한 그 밀양 얼음골 방식이요. 저는 듣고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겨울에 밀양 논밭에 가면요. 새하얀 우무가 끝도 없이 널려 있어요. 12알부터 이듬해 2월까지 딱 20알을요. 밤에 널고 낮엔 놓고 이걸 20알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양의 겨울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물기랑 색소가 다 빠지면서 순백의 한천이 완성돼요. 그런데 여기 진짜 대단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든 밀양 한천이요. 만들어지자마자 8에 8, 그러니까 생산량의 80%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요. 일본이 우리 한천을 그렇게 사갔어요. 어디에 썼을까요? 양갱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달달한 양갱, 그 쫀득한 식감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한천이거든요. 제주 바다에서 해녀가 딴 잡초가 밀양 겨울논에서 얼었다 녹기를 20번, 그러고는 바다 건너 일본 과자가 된 거예요. 해녀 손에서 밀양 겨울을 건너 일본 과자까지, 이 파란만장한 재료가요. 정작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인데 아주 야무진 일을 합니다. 이 0칼로리 무기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우무의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위에서 쫙 부풀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우무를 한 접시 먼저 먹으면 위가 미리 차서 정작 밥은 덜 먹게 돼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0칼로리인데 배가 부르다고? 그게 진짜 가능한가?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됩니다. 우리 몸이 이 식이섬유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칼로리는 0인데 부피는 그대로 위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임상으로 확인됐어요. 일본 연구팀이 76명을 데리고 12주 동안 실험을 했거든요. 평소 식사에 우무만 곁들여 먹게 했더니 이 그룹이 체중도, 뱃속 내장 지방도, 식후 결당도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우무 한 접시가 오늘 하루 내가 먹는 밥의 양을 조용히 줄여준 거예요. 저 이거 알고 진짜 무릎을 쳤어요. 여름 반찬인 줄만 알았는데. 이 부분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름 내내 써먹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배만 불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미끄러운 식이섬유가 몸속을 지나가는 동안 청소부 노릇까지 하고 나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나가요. 우무의 식이섬유가 장을 쭉 지나가면서요. 콜레스테롤이랑 기름기를 쫙 끌어안고 몸 밖으로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장을 안에서부터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게 그냥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 있잖아요. 그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무를 먹으면 장 속 좋은 균들이 배불리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름엔 찬 거 많이 먹어서 속이 자주 더부룩하잖아요. 그럴 때 이 미끄러운 우무 한 그릇이 속을 편하게 정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얼렸다 녹였다 그렇게 말리면 영양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반대예요. 빠져나가는 건 색소랑 물기지 이 식이섬유 골격은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물이 빠지면서 식이섬유가 더 꽉꽉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한천은 식이섬유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배도 채워주고 속도 정리해주고 이쯤 되면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고 제일 이득일까요? 이 여름 궁엽은 나리 씨가 제일 잘 알더라고요. 여름 우무의 왕은요, 뭐니 해도 우무콩국이에요. 만드는 것도 쉬워요. 굳힌 우무를 국수처럼 길게 채 썰어요. 그리고 곱게 간 콩물을 부어요. 소금으로 간만 살짝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짜 똑똑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 콩국수는 밀가루 국수를 말잖아요. 그 국수를 우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후루룩 넘어가는 그 시원한 식감은 똑같은데 국수 칼로리는 쏙 빠지고 콩의 단백질은 그대로 챙기는 거죠. 여름에 이거 한 그릇이면 든든한데 속에 안 부대껴요. 콩국이 부담스러우면 우무냉국도 좋아요. 채 썬 우무에 오이 넣고 식초랑 간장으로 새콤달콤하게 얼음 동동 띄우면 끝! 입맛 없는 한여름에 이거 한 그릇이면 밥이 술술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밥 먹기 전에 이걸 먼저 드세요. 그래야 위가 미리 차서 그 다음 밥상이 가벼워지거든요. 자, 오늘 갯바위 잡초 하나를 끝까지 따라와 봤는데요. 소털이라 불리던 이 해조가 임금의 여름 별미가 되고 밀양 겨울을 20번 건너 일본 양갱이 되고 이제는 우리 여름 식탁의 0칼로리 주인공이 됐어요. 이름은 셋지지만 결국 하나였죠. 우뭇가사리, 우무, 한천.
저는 이거 취재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요. 이게 비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 시장 어디서나 한 모에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임금이 먹던 여름을 우리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올여름엔 콩국에 우무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이야기 떠올리면서 드시면 그 투명한 한 그릇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장해 두시면 장 볼 때 딱 생각나실 거고요. 식재료의 비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 재료도 더 깊이 파올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